3월 A매치가 끝이 나고 이제 유럽 축구가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A매치 기간 동안 미넨 구단의 보호 조치로 부상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오지 않았고, 김민재는 2주 동안 푹 쉬면서 회복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의 부상이 엄살은 아닙니다. 그동안 참고 뛰었던 것이고, 구단이나 국가대표나 김민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김민재는 혹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김민재는 인터뷰를 통해서 소신을 밝히길, 미넨 같은 빅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겉으론 표현하지 않지만 세계 최고의 선수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미넨에서 주전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겸손함을 내비쳤습니다. 김민재는 현존 최고의 센터백 중에 한 명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고, 미넨이 분데스리가 1위를 질주하는데도 큰 공을 세운 선수입니다. 이대로면 분데스리가 올해 베스트 11에도 뽑힐 수 있을 정도죠. 그냥 팀의 주전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급도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레버쿠젠과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레버쿠젠은 먼저 리그 경기를 치렀는데 보험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뮌헨을 3점 차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은 비르츠라는 최고의 선수가 부상당하면서 많은 경기를 출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만만치 않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레버쿠젠은 챔스 16강에서 뮌헨에게 패배하면서 이제 리그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레버쿠젠의 리그 성적도 경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뮌헨은 하필 A매치 기간에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적색 경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계 최고의 왼쪽 풀백 중 한 명인 알폰소 데이비스가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을 종료하게 되었고, 김민재 파트너인 우파메카노도 부상이 생기면서 당장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할 수 없고 챔피언스 리그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는 국가대표 경기 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뮌헨이 캐나다 축구협회 소송까지 진행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경기 출전을 안 시키기로 했는데 경기 출전해서 경기 중에 부상까지 당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레버쿠젠의 저력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뮌헨은 최고의 선수들만 규칙적으로 출전할 수 있다면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챔스를 감안한 로테이션이 필수이며 그럴수록 전력이 떨어지면서 상대 팀들에게 곤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이번 리그 경기에서도 장파울리라는 팀을 홈에서 상대하게 되는데, 뮌헨은 거의 모든 선수들이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A매치 기간 동안에 푹 쉰 건 아니었고, 오히려 장파울리는 대부분이 푹 쉬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장파울리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위권 팀이지만 전반기 때 뮌헨은 장파울리를 겨우 1대0으로 승리했었습니다. 당시 챔스 경기를 치른 후에 바로 주말 경기를 했었습니다. 즉 선수들의 체력 문제가 경기력으로 이어지면서 쉽지 않은 경기를 했다는 거죠.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수들보다도 수비 쪽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이 좀 높은데요. 당장 주전 수비수 2명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김민재는 다이어와 함께 출전하게 됐거든요. 원래 아킬레스건 문제로 김민재 역시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하고 더 휴식하면서 회복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우파메카노와 데이비스가 아예 아웃되면서 김민재가 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에 뮌헨은 우르비 골키퍼 앞으로 게이루, 김민재, 다이어, 라이머의 풋백, 고레츠카와 키미의 더블 볼란치에 이어서 사네, 무시알라, 올리스의 2선, 그리고 케인의 원톱으로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와 다이어가 센터백 듀오로 나왔을 때 의외로 결과만 보면 나쁘진 않았습니다. 올 시즌에 두 사람이 나온 6경기에서 결과는 5승 1패로 꽤 높다고 볼 수 있고, 경기당 실점은 0.6점으로 한 골도 채되지 않죠. 게다가 홈경기 실점은 아예 없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분명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기를 보게 되면 다이어는 김민재 수비를 가장 가까이서 감상하는 일렬 관객에 불과하고, 김민재가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독박 수비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때문에 뮌헨은 장파울리가 공격할 엄두 자체를 못 내도록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공격 라인은 건재하니까요. 경기의 핵심은 뮌헨이 얼마나 빨리 골을 넣고 지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면서 4월 일정을 대비하는지 달렸죠. 어쨌든 뮌헨의 홈경기인 만큼 빠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고 편하게 경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장파올리는 전반 15분까지 실점 없이 잘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전반 13분에는 세트피스를 통해서 위협적인 헤더슛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파올리의 헤더슛이 미넨의 위쪽 골대를 맞추면서 순간 가슴에 철렁할 뻔했죠. 다행히 미넨은 전반 16분 케인이 선제골을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시알라가 장파올리의 패스를 끊으면서 우측에 올리스에게 볼을 내줬고 올리스의 크로스를 케인이 침착한 슈팅으로 장파올리의 골망을 흔든 겁니다. 그러나 미넨의 우세는 길지 않았습니다. 케인의 선제골 이후에 불과 10분 만에 장파올리에게 동점골을 내준 건데요. 우려했던 나이어의 황당한 플레이로 허무하게 골을 먹었죠. 나이어는 자기의 바로 앞에 있는 장파올리의 공격수 사드를 보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볼만 바라보다가 허무하게 마크를 놓치면서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산책하니? 사드를 완전히 자유롭게 내버려뒀거든요. 그리고 골을 먹자마자 김민재를 탓하는 듯이 나이어 특유의 남 탓이 또 나왔습니다. 이건 김민재가 한국 선수라 감싸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해외 팬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에릭 다이어는 정말 형편없다. 이게 에릭 다이어의 수비 교실이다. 이제 드디어 모두가 알게 됐네. 다이어의 실력이 정말 구리다는 걸 말이야. 다이어 수비 실력은 정말 다이다. 다이어 저 멍청한 삐. 다이어는 저 공격을 막기에 너무 느리다. 미네 팬들은 언제쯤 그 사실을 깨닫게 될까 등등 독일어 영어 할 것 없이 다이어 수비를 비판하는 반응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점 이후에 곧바로 케인이 다시 한번 앞서가는 골을 넣는가 싶었지만 너무 대놓고 옵사이드였습니다. 그렇게 미네는 전반에만 12개 슈팅을 퍼붓고도 한 골에 그치면서 1대1로 전반이 끝났습니다. 콤파니 감독은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팔리냐를 투입하면서 미드필더를 교체했는데요. 그런데 투입 6분 만에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팔리냐 외에도 레프트백 게이루와 라이트윙 올리세가 모두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경고 누적이 된다면 어이없게 승점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미넨은 미넨이었습니다. 레프트윙으로 출전한 사네가 폭발하면서 후반전 승기를 미넨으로 확 가져온 겁니다. 팔리냐가 경고를 받은 지 1분 만에 오른쪽에서 올리세가 반대 전환을 해줬고 사네가 수비 뒷공간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면서 왼발로 강력한 마무리킥을 날렸죠. 그리고 케인이 미친듯이 열심히 뛰었는데 무관의 저주를 정말 깨고 싶었는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서 전방으로 롱패스를 찔러 넣기도 했습니다. 이런 케인의 헌신은 결국 결실을 맺었는데 후반 70분에 사네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미넨이 쐐기골까지 넣을 수 있었습니다. 센터 서클까지 내려온 케인이 공을 내주고 전방으로 전력 질주하더니 가운데를 침투하는 사네에게 정확한 패스로 사네가 멀티골을 터뜨린 건데요. 레버쿠젠이 계속 미넨을 위협하면서 우승 경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케인이 똥줄이 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렇게 경기는 미넨의 승리로 끝나면서 케인뿐만 아니라 김민재도 우승에 가까워지면서 레버쿠젠에게 이제 승점 6점이 앞서게 됐죠. 하지만 다이어가 앞으로 또 얼마나 김민재를 힘들게 할지 걱정도 좀 되는데 김민재가 한 주 동안 푹 쉬고 건강하게 다음 경기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